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세를 정말 급변시킨 것 같아요. 저도 그 미국과 중국이 이 관계가 악화됐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신냉전이라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냉전이라는 관계를 끊는 건데 미국과 중국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국제분업, 조선이었던 거죠. 값싼 거는 중국이 니네가 비싸고 고가치는 절대로 안 돼.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그 에너지, 심지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를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저는 이건 냉전이 아니라 국제 분업의 조정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모든 게 급변을 했습니다. 그 세계대전이라면은 세계대전의 정기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첫 번째는 동맹 대 동맹하거든요. 아까 이미 그건 얘기했죠. 동맹 대 동맹하가는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복수의 전선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동유럽과 중동은 이미 열전이고 그다음에 동부가 다음에 이제 코리아 반도, 대만,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는 이제 저강도 전쟁 상태인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이 핵무기가 있는 전쟁에서는요, 전쟁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하냐면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 이거는 그냥 공멸이에요. 다 죽는 거. 그 다음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 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여러분 전쟁 용어의 전문 용어인데 전역 전쟁. 전역이라는 건 무대 티어터인데 이 지구적 차원이 아니라 특정 유럽 전쟁. 그 다음에 동북아 전쟁. 이럴 때는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는 서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중국, 미국, 러시아가 서로의 그 본토에 대한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전술 핵무기 이거를 이제 그 전역 전쟁이라는데 과거에 미국과 소련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힘든 중거리 미사일을 다 폐지를 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다 폐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국이 그 가입 조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엄청나게 배치하니까 미국이 그 조약을 파기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아주 서로 경쟁적으로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건 바로 지역 전쟁을 하기 위한 유럽 전쟁, 동북아 전쟁 이런 중거리 핵미사일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에서 최고 결정권자는 공멸하는 전략핵을 동원하는 전쟁, 그 다음에 지역 전쟁, 전술핵을 사용하는 전역 전쟁,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수준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재래식 전쟁. 이런 형태로 전쟁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이게 바로 핵시대의 새로운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의 냉전과 지금을 보면 훨씬 심각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그 위중노의 글로벌을 파탄내고 있죠. 그 냉전 시대에 대리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의 국경 근처에서 본토에서 하는 전쟁은 없었어요. 그런 전쟁이 있었나요?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근데 어때? 지금은 러시아의 국경에서 러시아의 본토까지 공격받고 있다고. 냉전 시대는 그런 일이 없어요. 냉전보다 더 심각한 이 상태고, 여러분 모스크바가 공격받은 거 아시죠? 모스크바가 드론으로 공격받았어요. 냉전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를 보여주냐면 핵무기 시대에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 세계대전, 핵을 사용하지 않는 재래식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핵 무장 국가가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래식 전쟁을 계속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핵무기 시대의 세계대전은 선멸전이 아니라 소모전이라는 거예요. 왜? 선멸전은 2차 대전 때는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해서 선멸전을 하는데 지금 선멸전은 전략 핵무기 때문에 서로 다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멸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재래식 소모전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 유럽 전쟁, 이게 의사가 지금 그 명백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이 최근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러시아의 내륙을 그 공격하는 무기는 지원 아니겠다 했고, 근데 지원해주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러시아 본토까지는 공격하지 말라. 에이킴스 미사일이니까. 근데 지금 어땠어요? 얼마 전에
영국하고 미국에서 뭐라 했어요? 그 무기를 러시아를 본토를 사용 안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이 공격하는 것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는 재래식 전쟁으로 한정이 되는데 나토나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은 재래식 전쟁으로 감당이 안 돼요. 미국과 나토가 전면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다 줘가지고 우크라이나 가지고 싸우면 러시아로도 쉽지 않죠. 그래서 러시아가 뽑아든 게 바로 전술 핵무기죠. 그 전술 핵무기는 기존의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는 뭐냐면은 어디냐면은 칼리닝그라드가 어디냐면 옛날 독일에서 받은 건데 유럽 안에 있는 러시아 조그만 도시예요. 근데 군사 도시죠. 거기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전술 핵무기 발사나 작동 시험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벨라루스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2인자 러시아의 국가안전보장의 의장이겠죠. 제2인자 전에 대통령까지 한 분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나토와 미국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걸 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 전쟁으로 비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과 러시아는 열전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아니라 열전이죠. 우크라이나 피를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니네한테 미사일하고 탱커 줄 테니까 한 사람 남을 때까지 1인당 미사일 하나씩 1인당 10사람씩 탱크 한 대 줄 테니 그거 가지고 가서 다 죽을 때까지 러시아하고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전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는 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과 남중국에서는 이제 저강도 전쟁인데 여기에서는 뭐라 하면 서로 현상 유지를 상대방이 깬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이 현상 유지를 깨기 위해서 침략할 거라고 보고 중국은 대만을 독립을 부추겨가지고 미국이 현상 유지를 걸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미국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해. 맞아.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우리는 바라지 않아. 그런데 대만인들이 스스로 독립을 결정한다는 건 대만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자결권이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을 결정한다는 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니? 우리가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않지만 대만이 독립한다면 그건 자결권이기 때문에 그 자결권을 중국이 만약에 침해할 경우에는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중국과 대만은 동맹이 없어요. 대신 대만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만 지원법 뭐냐면 군인을 파견하지 않지만 물자를 지원하게끔 미국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계철선, 와이어 스트리트, 인계철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법적으로 미국이 대만 전쟁에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개입할 근거가 없을 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가장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항행의 자유, 항행의 자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영해나 영공에 상대방 영토까지 바로 치고들어가는 상대방이 도발하겠고 통킹망 사고도 일어나는 거고 대만하고 중국이 되면 대만 해협에 분쟁 중인 대만 해협에 거기가 공해상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군함을 진입시켜가지고 중국의 공격을 유도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확산이 될 거라는 게 이제 보통 하는 이제 전쟁 워게임에서 이제 그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은 비슷해요. 북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만약에 니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번에는 끝장을 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함수가 지금 중국의 군함수가 많을까요? 미국의 군함수가 많을까요? 군함수가 중국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항공모함 5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항공모함 5대라는 거는 동북아 전쟁,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만을 포위하고 미군의 이 군사력이 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렇게 최소한의 군사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하고 있고 핵무기가 지금 250개, 300개인데 이거 가지고는 완전한 상호 확진 파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사실은 전쟁의 의지가 없다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실은
전쟁이 일어날 그 가능성 안에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의 아까 말한 대로 중거리 미사일을 그 생산해서 배치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저기 요격하기 힘들어요. 바로 근처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될 때 한국에서 4개의 비행대가 있는데 하나의 비행대대 주한미군 하나의 비행대대는 대만에 바로 배치가 됩니다. 그 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격거리 미사일 사격거리가 있습니다. 지대함 그렇게 돼 있는데 요 바깥에 요 안에 벌써 그 중국이나 제주도나 한반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4개 비행대 중에 하나의 비행대대는 이미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지를 공군 미국의 기지로 쓰고 그러니까 대만을 공격하는 비행기가 가까운 그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하게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역시 기지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우리는 절대로 이거에 대만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만 문제 현상 유지되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윤석열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강도 정도가 그 남중국해하고 대만에서는 항해의 자유로 되고 있다면 한반도에서는 작전 계획 5030 저강도 전쟁에 따라 하고 저강도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엄청난 군사 훈련을 해서 상대방의 군사적인 역량을 소모시키게 만드는 그 대응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폭행방한 사건 같은 그런 도발을 이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프레브로 납부 사건이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정찰기 격추 사건이라든지 SR-72를 격추하려고 다 북의 영국에 들어왔고 F-20이라든지 F-117 같은 경우도 북의 영국에 들어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동맹화는 이미 됐고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열전이 벌어지고 동북아에서 저강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북아 역사상 가장 최고조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전쟁 날 가능성이 49%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전쟁 날 가능성이 51%면 전쟁이 나는 거 그게 아니죠. 자 미국 본토에서 전쟁 날 확률이 몇 %인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요. 전쟁 날 확률은 1%도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난 위험이 많다는 거는 1%서부터 2%서부터 가는 건데 현재 동북아와 한반도는 1%, 10%는 아니겠죠. 상당한 그 높은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 우려가 높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의 그 한반도에서까지 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걸 반전 투쟁의 어떤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전쟁 정책을 막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진영과 논리는 양쪽 다 쓰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는 착한 놈이고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고 미국하고 여기 중국이 다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전쟁 준비는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동북아에서 이미 전쟁이 열전이 시작될 거다. 내일모레 당장 일 것도 아니지만 동북아에서 현재 저강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저강도 전쟁이 언제든지 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전쟁 반대에 대한 다양한 연합 전선, 투쟁 전선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